좋아요, 구독.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2월 두 번째 주 경제서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날을 앞두고 참 시장 상황이 아주 많이 요동을 치고 있는 가운데 역시 변동성의 한 해답게 시장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또 설날 앞두고 아주 덕담과 함께 또 저희 시장에 대해서 요모조모 또 분석을 해주실 또 처음으로 모신 분을 함께 모셔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최성환 지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방송은 제가 처음이신 것 같아서 맞습니다. 네. 방송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뵌 적은 있지만 예, 인사는 꼭 드리는데 맞습니다. 예, 예, 함께 예. 또 방송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자기소개 잠깐만 해주시고 그다음에 좀 들어가시는 걸로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저는 교보증권 부평지점에서 지점장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고객분들한테 그리고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뭐 좋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올해 이제 구정 지나서 정말 우리나라로 말하면 설 이제 새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전략과 네. 좀 좋은 또 아이디어 좀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지점장님 테헤란로 지점 계실 때 네, 맞습니다. 그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종목부터 좋은 얘기 되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기대가 저희를 많이 하면서 또 얘기해 주시는 거 하나하나 적을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근데 지금 그럼 이번에 부평 쪽으로 가신 지가 얼마 안 되신 거죠? 맞습니다. 지금 부평 저도 이제 뭐 근무한 지는 테헤란에 있다가 이제 와서 보고 있는데 인천 지역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와우, 예. 네, 굉장히 넓고 그 다 커버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또 송도 쪽에 또 새로운 또 바이오 송도. 회사도 많이 있고 그렇죠. 큰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렇죠. 뭐 셀트리온도 있고요. 그래서 롯데도 거기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좀 전체적으로 송도나 이쪽 남동공단 그리고 사실은 GM대우가 또 근처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예전에 굉장히 번성했었는데 그렇죠. 거기가 조금 아쉽긴 한데 거기도 이제 또 활기를 찾는다면 부평 인천을 전체가 좀 활기차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점장님 가셔서 활기를 딱 누시면 되겠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그런데 그래도 뭐 약간 뭐 지역적인 특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떤 강남 있을 때와 뭐 인천 계실 때 뭐 차이는 크게는 없죠? 차이가 있습니다. 있으세요? 네. 의외로 강남 쪽에 있을 때는 이게 요즘에는 비대면이 많이 활성화돼서 이게 고객분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오히려 이쪽에는 고객분들이 상당히 지점 방문을 많이 하세요. 지점장님 뵈러 오신 거죠? 뭐 유명하신 분이실까? 뭐 그런 분도 계시지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거 서투르세요. 디지털 쪽에서 그렇죠. 오셔서 직접 뭐 상담도 하시고 또 말씀도 나누고 이런 게 상당히 좀 의외로 약간 좀 따뜻한 느낌? 약간 그런 느낌. 사람을 만나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지역 문화에 큰 획을 넣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부평 시장역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한번 오시면 꼭 한번 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이제 커피 앤 소주 네, 뭐 다 좋습니다. 저도 꼭 들리겠습니다. 꼭 오십시오. 그렇습니다. 일단 가서 소주 한잔 하기 전에 시장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고요. 요즘 보니까 시장이 참 뭐 들쭉날쭉 정신 없습니다. 맞습니다. 한동안 코스닥은 제외시키고 코스피만 열심히 가면서 또 시장을 끌어올리더니 또 외국인들이 이제 주식 사기 시작하고 뭐 선물도 사면서 코스피만 막 부각봤더니 또 이제 녹화일 기준으로는 오늘 같은 날은 또 코스닥이 막 힘이 내고 있고 어디에 종을 잡을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1월 달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왕따를 당했었거든요. 전 세계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연초 정말 희망찬 청룡회 시작하자마자 파란색이 계속 보여서 그래서 청룡회요. 너무 아쉬운 게 1월 달이 코스피 기준으로 5.96 거의 6%가 빠졌고요. 코스닥은
7.76. 상당히 이거,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요. 예. 그 사이에 AI 반도체는 상당히 좋았지만 네. 1월 달에 2차 전지가 되게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예, 굉장히 안 좋았고 또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는 전쟁이 네. 또 확산이 되는 국면성이 불확실성이 또 커지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이 제일 또 영향을 받는 거 가운데 또 내적으로는 또 PF 문제가 또 불거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월 달은 좀 안 좋았었는데 이제 2월 달 들어서는 정부에서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 PBR이나 이런 네. 정책 관련돼서 시장을 지금 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2월 달에는 약간은 또 수급의 변화가 좀 생기고 또 어제 오늘 봐서는 2차 전지주가 지금 급등하고 있거든요. 강세를. 예, 그냥 한 맺힌 매수세가. 예, 예. 이게 주가라는 게 저도 이제 계속 그 뭐 에코프로라는 주가 아무래도 이제 대표적인 회사라고 본다면 네. 50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상당히 시장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예. 거기를 지지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게 어떤 잣대처럼 작용을 했었는데 어떻게 또 거기서 지금 나온 얘기가 네. 1대5 무상증자얘기에 이제 액면분할 아닙니까? 액면분할 얘기에 또 그리고 거래소 이전한다는 얘기까지 이렇게 나오면서 네. 60만 원대로 갑자기 지금 급등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20%?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여전히 그 50만 원이라는 가격이 예. 상당히 중요한 에코프로를 투자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는 네. 중요한 지지선이고 상당히 중요한 라인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 분위기가 한쪽으로 쏠림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뭐 시장 전체적으로 1월 달은 다 쏠렸다가 네, 이제 2월 달 들어서면서는 코스피만 막 하고 코스닥은 더 쏠렸다가 그렇죠. 예. 이제는 코스피도 좀 갔다고 하다 보니까 코스닥이 약간 살아나는 이런 장세. 이게 사실은 저도 이제 기관 투자자들을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연금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그렇죠. 뭐 펀드 매니저 분들 이렇게 뭐 애널리스트 분들 이렇게 얘기를 나눠 보면 예. 그분들도 시장이 너무 이렇게 말씀하신 쏠림이 너무 이렇게 심하다 보니까 네네. 펀드에서 갑자기 이쪽으로 또 옮겨가야 되고 맞습니다. 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풀은 제한적이라면 어느 쪽은 또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한쪽은 빠지고 네. 한쪽은 또 쏠리게 되고 예. 이게 자꾸 나오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를 하실 때 이렇게 막 메뚜기처럼 뛰어다니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또 예. 그렇게 투자해서도 안 되고. 그건 네. 저희가 배우기로는 투자 아닙니까? 네. 뭐 움직이는 거 가지고 뭐 오늘 한 20% 올라갈 것 같아서 거기서 이거 팔고 저를 왔다 갔다 이게 이건 투기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뭐 벌 수 있다면. 네. 근데 쉽지 않죠. 어려운 일이에요. 네. 어려운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올라가는 걸 보고 사기 때문에 고점에 사는 경우가 많은 거고요. 훨씬 많죠. 예.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이번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비슷한 얘기 하더라고요. 그 뭐 좀 이제 프랍하는 친구나 네. 그쪽 동네 분들 친구들도 네. 어쩔 수가 없대요. 우리는 평가를 벤치마크로 평가받는데 예. 그러면 당연히 코스피 쪽에서 그쪽이 막 몰려간다. 가만히 있으면은 이쪽은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대요. 그래서 괜히 저한테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뭘 미안해. 근데 그게 당연한 그들 동네의 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포트폴리오에 네. 없으면 네.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뭐 ETF가 나온다 그러면 또 거기에 당연히 들어가는 기업들 종목들을 담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 포트폴리오 상대적으로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이렇게 보시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이번에 좀 약간 언밸런스하게 움직이지 않았나.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예. 이런 거 빈번히 나오겠죠? 이런 흐름이요? 올해가 좀 더 심하지 않을까 싶은 게요. 예. 지금 그 이제 뭐 증시가 저평가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 네. 나오면서 지금 뭐 밸류업 프로그램 예. 그리고 세제 개편, 네. 뭐 주주 환원,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 뭐 저 PBR은 당연히 PBR 1배 미만이고 제값을 받아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가만히 좀 지나서 보면 네. 그런 저 PBR 주들이
뭐 그동안에는 사실 시장에서 약간 소외됐던 이유가 저PER, 뭐 저PBR 이런 기업들이 저평가 정도. 예, 저평가 계속 장기적으로 저평가됐던 이유가 약간 캐시카우는 수익성은 있지만 성장에 대한 부분이 좀 약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성장 산업, 뭐 성숙기 산업 이렇게 본다면 약간 성숙기 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성숙기 산업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제값 찾아주기 이제 그런 우리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건 앞으로 PBR 그럼 1배로 다 간다. 0.5에서 그러면 뭐 주가가 당연히 두 배가 오르겠죠. 근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거기까지는 간 이유에 대한 부분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성장주와 가치주가 제가 보기엔 같이 움직여주기는 어렵잖아요. 지금 그렇죠. 성장주는 지금 뭐 아무래도 이쪽 가치주가 지금 시장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가치주가 과연 PBR 1배까지 간다면 기업 뭐 최근에 많이 올랐던 은행주나 등등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거에 대한 또 변화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변화는 가던 게 계속 갈까요? 아니면 좀 쳐졌던 게 좀 보완될까요? 이제 그렇게 된다면 이제 당연히 이쪽에 성장주가 또 다시 올라올 수가 있겠죠. 키 맞추기가 저는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당연히 정부 정책에 뭐 맞서지 마라. 뭐 시장을 못 이긴다. 뭐 이런 주식시장 격언처럼 지금은 시장의 정책에 맞게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바꿔줘야 되는데 뭐 거기에 맞춰서 뭐 지금 뭐 삼성물산이나 지주사나 뭐 은행주에 대해서 내 포트에 없다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ETF나 뭐 등등해서 한번 그래도 우리도 거기에 동참을 해서 같이 가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성장주는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그쪽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처져 있지만 당연히 키 맞추기엔 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서 좀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이쪽은 계속 갔고 그래서 지금 저PBR 종목이라는 것들이 뭐 저평가라고 무색할 정도로 단기적으로 한 20% 30% 다 올랐어요. 올랐죠. 그럼 이거는 사고 싶은데 올랐어요. 올랐습니다. 지금 저희 갖고 있는 것들은 한 달 내내 그리고 또 2월 달까지 소외시켜서 저 밑에 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이쪽만 다 갖고 있다고 하면 이거를 정리하다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될까요? 제가 그러니까 잘 하는 매매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목이 1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이 중에 가장 뭐 플러스 난 거를 대부분 잘 팔잖아요. 없어요? 벌써 팔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마이너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못 팔고 계시거든요. 다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이랬을 때 내가 이 중에서 어떤 걸 팔아야 될까 고민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제일 당연히 안 좋은 거를 해야 되겠지만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주식이 또 그거랑 상관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똑같이 10%씩 줄여서 현금을 만들어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고 싶은 쪽에 약간 비중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쪽에서 약간 손절을 했지만 그리고 제가 투자를 해 보니까 저도 뭐 이제 그 돈을 우리가 이제 당연히 벌어야 되겠죠. 주식 투자를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원본 회복이 목표입니다. 어찌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그럴 것도 있고 당연히 손실 나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투자를 해보니까 손실을 끊어주는 것도 내 손실을 확정짓고 다른 걸로 또 사서 또 플러스 나기도 하고 이게 반복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그런 그 로스컷에 대한 부분을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내가 생각해서 샀더라도 로스컷들은 정해놓고 하면 정말 좋겠다. 안 그러면 정말 종목들이 너무 늘어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장기 투자가 비자발적으로 너무 늘어나 버리니까 다이소가 돼 버리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마지막 잡동산이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뭘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너무 많아서 이제는 그러다 보면 막 주가 그 이후로 반토막이라도 몰라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로스컷을 좀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게 제일 그러더라고요. 손절을 합니다. 그래 몰라 여기서 내가 본 기준이다 보니까 손절 딱 합니다. 근데 손해가 나 있잖아요. 그 난 손해를 안고 또 저걸 샀을 때 또 손해 보면 어떡하나 이런 약간
좌절감 같은.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투자자분들이 예. 이게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투자자분들 뭐 저 역시도 투자자지만 예. 와서 봤지만 예. 이렇게 현금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못하세요. 현금이 뭐예요? 예. 그냥 사야 돼요. 뭐든지 사야 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걸 사고 싶으면 그걸 이렇게 우리가 분할 매수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예. 뭐 1,000만 원이면 300만 원, 뭐 네. 400만 원 이렇게 쪼개서 사야 되는데 한국 사람 투자자 제가 많이 보면 아유, 예. 한 80~90%는 1,000만 원 그대로 쏩니다. 어우, 당연히 내가 하고 싶은 거. 예, 보이는 호가에 그냥 네. 위에 있는 거 확 잡아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네. 그냥 사시거든요. 그 다음에 빠지면 이제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사는 시점이 바닥일 수 없다라는 항상 생각하시고 네.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거 말씀을 드릴게요. 예. 참 좋은데 분할 매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네. 올라가면 또 올라갈까봐 그러시잖아요. 예, 그렇죠. 네. 또 분할 매수 이만큼 했는데 또 이만큼 사고 또 확 올라갈까봐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참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시죠. 추가 현금은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마통이 있다. 예. 아, 그러고 네.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네.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되게 현실적으로 참 어려워요. 레버리지 투자가 네. 화랑장에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코로나 때 그때 진짜 말도 안 되게 그 버블이 이렇게 막 그렇죠. 일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코인까지 갔잖아요. 네. 그 영향이 네. 결국에는 네. 그런 뭐 가지아란 표현도 그때 생겼었고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럴 때는 뭐 어떤 우리가 강세장이고 그러니까 화랑장이면은 네. 내가 레버리지를 통해서 수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지만 네. 지금처럼 약간은 불확실성이 있고 네. 리스크가 있을 때는 또 그런 부분들이 되게 리스크가 있는 그럼요. 예. 그게 막판에 작년 재작년만 나왔던 것들이 잘 아시는 그런 반대 매매들이 많이 터지고 문제가 됐잖아요. 저 이제 신용이면 이제 학을 띄는 막 이런 상황까지 발생했었죠. 맞습니다. 네. 그래도 증권사 입장에선 신용 쓰시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정말 잘 이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이용하셔야 정말 돼요. 잘 이용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그 투자 정말 좋은 거에 대한 레버리지는 좋다. 근데 그 레버리지를 정말 투기처럼 하시는 분들은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투자를 할 때 그런 그 투기와 투자를 생각할 때 제가 보는 그 기업에 대한 그 보는 관점이 5가지가 좀 있어요. 5가지요. 예. 네,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에코프로라는 회사를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 뭐 그런 회사에 대해서 내가 투자를 할 때 가장 어떤 걸 많이 보십니까? 일단 딴 거 있습니까? 차트죠. 딱 띄워놓고. 차트, 차트 보고 이제 이게 뭐 지지와 저항 그리고 뭐 거래량도 터지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매매 시점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5가지라고 말씀드린 건 첫 번째는 그 기업이 속한 산업 업종이 업황 커져야 됩니다. 산업이 그러니까 산업이 요 상태 그대로 머물거나 쭈그러든다고 하거나 정말 없어진다는 산업이라고 한다면 그 기업에 투자하면 안 되겠죠. 그렇겠죠. 예를 들면 저희 지금 뭐 졸업식 한창인데 입학식도 곧 있을 거고 사실 우리 이제 저희 때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 때는 필름으로 이렇게 사진 찍었단 말입니다. 사진사들이. 근데 그 필름 사진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산업에 내가 속해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정말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또 예를 들면 뭐 스마트폰 한참 나올 때 다른 거 가지고 이렇게 계속했던 회사 스웨덴의 그에다 모토로라 이렇게 블랙베리 다 이렇게 망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분명 휴대폰 사업은 이 산업은 커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흥망성쇠가 계속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기업이 내가 속해 있다면 절대 투자에 대해서는 안 하시면 좋겠고요. 업황 그리고 두 번째는 경쟁력입니다. 경쟁력.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에코프로나 뭐 이런 회사들이 이쪽에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쟁력이 있고 경쟁력의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뭐 특허도 있을 수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우리가 차단할 수 있는 시장에서 네. 경쟁자에서 그런 경쟁자들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정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는 특허가 되게 좋을 것 같고요. 특허요? 아니면 뭐 양산할 수 있는 뭐 이런 기술이라든지 등등의 그런 것들. 또 세 번째는 바로 이제 그 넘버, 그러니까 경쟁자 수입니다. 네. 파이가 이만한데 한 3명 먹으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지만 네. 한 10명 오면 먹을 게 되게 작아지잖아요. 그렇죠. 약간 독점적인 예. 이런 그러다 보면 자꾸 네. 그래서 그런 경쟁자 수가 너무 많다라는 거는 네. 사실은 경쟁력이 없을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네. 사실 저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저희 뭐 선배님들이 예를 들면 예전에는 치킨 회사 그만두면 치킨집 한다고 그랬는데 예. 그 집이 정말 잘 됐어요. 장사가. 네. 뭐 세상에 보도 못한 맛을 오. 뭐 수원 왕갈비 뭐 이런 거였어요. 치킨에 뭐 금발랐습니까? 네. 얘는 근데 예. 그게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예. 또 이제 딴 데가 또 옆에 또 새로운 게 생기면 네. 그래서 항상 그런 계속 기업에 대한 영속 기업에 대한 고민할 때 그런 경쟁자 수, 경쟁력, 산업이 중요하고 네 번째는 리스크입니다. 리스크요. 예. 리스크. 예. 왜냐하면 제약바이오라는 회사 그 산업에 보면 이게 이제 약간 신뢰를 조금 잃었었다가 좀 최근에는 좀 다시 회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신약 개발하면 예전에 대박이 난다라는 그런 항상 그런 약간 로또 같은 이야기 성공하면 그렇죠. 10조짜리 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기술 수출료 받으면 뭐 네. 예, 조단이다. 조단이고 예. 이런 여러 가지의 좋은 뭐 물론 당연히 그런 기대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을 개발한다고 생각하지만 네. 궁극적으로는 그 과정에는 어마어마한 임상 비용이나 R&D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많이 들어가죠. 예. 근데 이 부분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조달할 건지 그러니까 회사들을 잘 보시면 재무 구조가 상당히 좀 취약한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계속 자금을 조달해야 되고 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재무 구조에 대한 리스크 또 그리고 그 리스크는 재무 구조 외에도 오너 리스크도 또 있고요. 여러 그렇죠.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마지막으로는 네. 밸류에이션입니다. 밸류에이션. 밸류에이션은 이 기업에 대한 그 지금 우리가 저 PBR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그런 그 자산 가치에 대한 부분도 있고 네. 또 그리고 수익 가치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우리 성장에 대한 이익에 대한 부분을 현재 끌어와서 이제 평가하는 반영시키는 거죠. 예. 수익 가치를 또 할 수 있고요. 예. 또 상대 가치는 그 산업 안에 있는 여러 가지 AB 동종업계나 유사 기업들에서 밸류에이션을 얘는 20배인데 나는 10배면 그러면 싼 거네. 저평가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밸류에이션을 해서 내가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래서 5가지를 꼭 네. 저는 기업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네. 새로 투자하시려고 하면 한번 생각을 이번 설 연휴 때 네. 그런 좀 회사에 대해서 한번 지금 말씀한 5가지 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우, 예, 좋습니다. 이런 거 예. 정제사업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런 얘기들이죠. 예. 좋아요, 구독!